우리 친구들이 대양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볼까? 어디 보자. 너는 어떠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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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가 왔네? 아, 아, 얼마 전에 원광대 의대가 불임증을 받아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대부분 의과대학 입학만 하면 자동으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인증평가 제도가 뭐길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좌우하는지, 또 인트로에서 등장한 박준현이 왜 의대 졸업을 앞두고 국가고시를 실격당했는지, 제가 비록 의료 쪽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시 관련해서 법정 출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과 관련된 법이 크게 고등교육법하고 의료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고등교육법은 여러분들 입학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대학은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같은 의학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사 국가고시는 누가 응시할 수 있는지 같은 의사 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의료법 제5조를 살펴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된대요. 첫 번째,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그냥 대학이 아니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 역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전, 치전, 한의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이게 이제 속칭 헝가리 의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 헝가리 의대면 안 되고 그것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것에 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헝가리 의대여야 돼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의평원 불인증 받은 학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헝가리 의대보다도 교육 수준이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의료법 제5조에 의해서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국가고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따지기 전에 국가고시 응시부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한 대사 있죠? 처음부터 규칙을 위반하셨네요. 실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졸업하면 규정 위반으로 실격입니다. 그럼 법조문에서 등장하는 평가인증기구는 무엇이냐? 바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적절한지 평가하는 외부 기관인데요. 국내 의과대학을 평가하는 평가인증기구가 바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줄여서 의평원이라고 합니다. 의평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의평원의 평가인증 관련 규정은
의평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평원의 평가 인증은 속칭 ASK 2019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항목이 하나 보이죠? 교육자원. 여기서는 대놓고 학생 수 대비해서 시설, 설비, 인력 등이 충분한지 저격하는 기준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원래 의평원 평가 인증에는 정기평가라고 해서 대학이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2월경에 윤계엄과 아이들이 의대 정원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시켰죠. 의평원 규정상 정원이 10% 이상 증원이 되면 주요 변화 평가라고 해서 평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10% 이상 증원된 학교만 해당이 되고 주요 변화 평가의 결과가 이번 달 초에 나온다고 하네요. 평가 인증의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뉘는데 불인증은 다시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인증, 불인증 1년 유예, 즉시 불인증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원광대 의대의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던 정기평가에서 불인증 1년 유예를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10% 이상 증원된 25학번의 경우에는 이달 중에 발표될 주요 변화 평가 결과에 따라 희비가 달라질 텐데요. 불인증 1년 유예의 경우 1년간 인증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처분을 할 때도 1년간은 인증 상태로 한다고 적혀 나오는 것 같아요. 불인증 1년 유예는 해당 학번 국가고시 응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즉시 불인증을 받게 된다면 해당 학번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한데요. 실제로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학생 모집에서 대원대학교가 간호학과 평가인증 불인증을 받게 되자 대학 측이 우리 학교 졸업해도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면서 수시 1차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시키고 수시 2차 지원자들의 원서 접수를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원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다시 평가 인증을 받아서 현재는 신입학생을 정상적으로 모집하는 중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증원된 인원을 교육시킬 시설이나 설비 또는 인력을 충분히 충원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아마 대부분 적게 증원된 학교는 문제가 없고 많이 증원된 학교는 불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증원 인원보다도 대학 측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원 인원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주차장에서 실습을 한다는 계획을 적어내거나 심지어는 평가를 거부하면서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불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증원 인원이 많아도 대학 재산을 미리미리 투자해서 강의실이나 시설물 등을 미리미리 증축했다면 별 문제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사소한 미비점 때문에 즉시 불인증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외로 불인증 1년 유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의평원 불인증이 나온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모집 정지를 시킬 수는 있긴 한데 이번 의대 증원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보다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이고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이 구속됐는데도 교육부에서 계속 발악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모집 정지를 안 시킬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대원대학교 사례처럼 대학 재량으로 자체적으로 모집 중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학생 수 대비 충분한 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냐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교육시설을 증축하거나 학생 수를 줄이거나.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과 함께 48시간 안에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발표하며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셨죠. 대통령이 갓 제명으로 교체되고 민주당 주도의 공공의대 신설 방식에 점진적인 증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 총장이라면 비싼 돈을 들여서 한 번 쓰고 버려질 강의실을 지을까요? 아니면 돈을 아끼고 26학번 모집 중지를 시켜서 학생 수를 줄일까요?
제가 총장이라면 솔직히 후자를 고를 것 같습니다.